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왓베이스볼에서 후원해 주시는 그 온라인 대담, 유소년 야구 선수의 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트레이닝 전문가분을 모시고 야구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최창현 선생님 어떻게 직접 예, 간단하게 말씀 좀 야, 해주시죠. 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뉴욕 거주하고 있는 최창렬이라고 합니다. 경력은 칼리지 디비전 1, 디비전 2, 디비전 3,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웰스펜 헬스라고 한 2만 5천 명 직원이 있고, 저는 거기에서 정형외과 그리고 재활외과 파트에서 저희들 이제 모든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팀의 컨트랙으로 일하는 애틀레틱 트레이너이고, 그리고 또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코치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코비드 이전에 한 8년간 욕 레볼루션이라고 독립리그 야구팀에서 상위 레벨 독립리그 팀에서 한 일을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체적인 좀 변화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에 요청을 해서 고등학교로 지금 내려가서 지금 작은 학생 수 한 800명 되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 전체적인 운동 선수는 한 450명 정도.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학기로 나눠서 스포츠팀이 한 22개 정도 있습니다. 네. 최천현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이제 미국 쪽 어, 러닝 프로그램을 특히 유소년 레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현장에 계시고 현장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계속 보아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참고하고 싶어서 모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 유정학 TNE의 유정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조학이라고 하고요. 저는 테니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야구 선수들과 골프 선수들, 축구, 아이스하키 다양한 선수들의 트레이너이자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틀 야구 코치와 고등학교 야구 코치, 투수 코치를 했었고요. 양국에서는 야구 선수로 대학 때까지 활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트레이너로서 15년간 일을 하고 있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예, 유정학 대표님과는 지난 작년에 시카고에 같이 미국 야구 코치협회 컨벤션도 유정학 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어레인지 해주셔가지고 좋은 구경을 하고 왔었고요. 뭐 미국의 뭐 트레이닝 센터 에소스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수도 받으시면서 뭐 국내 트레이너이긴 하지만 이제 어, 최신 트렌드들을 최대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저 최청년 선생님께 먼저 그 미국의 유소년 야구 선수들, 뭐 유소년도 사실은 굉장히 어린 레벨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조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주로 경험하셨던 고등학교니까 한 중고등학교 레벨에서 러닝 프로그램이 야구 훈련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 대체로 물론 모든 훈련이나 연습은 사실은 개별화가 좀 많이 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좀 단체 훈련 위주다 보니까 뭐 하나의 훈련을 러닝도 뭐 비슷한 강도에 비슷한 양으로 비슷한 회복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빗대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미국은 뭐 이제 나이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6U, 8U, 10U, 12U. 그리고 이제 middle school,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학년이 다르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치면 이제 8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되는 거죠. 8,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해서 4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주니어 바시티 그리고 바시티. 주니어 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고등학교 레벨에서도. 그리고 주니어
JB팀일 경우 JB팀만의 리그가 따로 있고 그리고 바스트 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0개의 디스트릭을 나눠서 그러니까 한 천 몇 개의 학교가 있을 때 저희들 디스트릭은 이제 PIWA 디스트릭 3라고 해서 한 1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132개 학교도 다시 리그를 또 쪼갭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100명 이하면 싱글 A, 120명, 130명 더블 A, 그다음 한 150명이면 트리플 A.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가 한 2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쿼터 A라고 해서 4A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맥스가 6A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6개 팀이 있어서 지금 같이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이 시작된 정규 시즌은 대부분 한 24게임에서 한 26게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면 이제 12팀이 올라와서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스테이트 챔피언의 3팀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디스트릭 10개에 있는 팀들이 모여서 10팀이 다시 모여서 다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제 티볼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펜실베니아는 모든 스포츠가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선수 트레이너들이 무조건 그 게임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연습은 저희들이 이제 클럽 팀들은 커버를 못하지만 토너먼트나 리그가 있으면 게임을 하죠. 그리고 이제 리틀 리그 팀은 저희들 이제 제가 있던 욕 레볼루션에서 욕 레볼루션 안에 리틀 리그 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뭐 월드 시리즈도 갈 수 있겠지만 한 번도 도달한 적 없지만 예전에 한 5, 6년 전에 한번 저희들 펜실베니아하고 한국 팀하고 결승에 붙어서 펜실베니아 팀이 이겼을 거예요. 그 팀이 레더랜드라고 저희들 한 10마일 정도,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리틀 티가 있습니다. 그때 성장했던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그 중에 3명이 지금 MLB의 first 라운드는 아니지만 first 드래프트에 뽑혀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 친구도 한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프로그램입니다. 어, 보통 미국은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봄 학기 때 저희들 지금 이제 3월부터 5월 말까지 봄 학기에 야구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은 이제 비시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때는 이제 프리시즌이라고 해서 선수들 대부분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가을 스포츠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비시즌 기간에는 선수들이 베이스볼 참여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풋볼이나 아니면 뭐 농구 이런 쪽에서 그때 이제 체력 훈련을 하거나 거기 속해서 그리고 기술 훈련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 자기들이 참석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국같이 매일 정확하게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저녁에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딱 정해진 그런 게 없고 하루의 운동량은 정확하게 2시간입니다. 3시에 시작했었으면 무조건 5시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은 정규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7회를 하는지 9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고등학교 레벨은 7회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투수가 100개의 공을 던지면 무조건 3일은 쉬어야 합니다.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코치들이 대부분 이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더 심화된 게 불펜 피칭을 할 때도 피칭 카운트를 기록을 합니다. 그 선수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개에서 한 30개, 35개 정도 투자해요. 그러면 투구 날 100개를 던졌다 그러면 한 125개. 그러면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그리고 모든 선수가 투수가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 6명에서 7명 정도 어, 전력 자원으로 한 보통 일주일에 2번, 많으면 경기가 3번 있기 때문에 3명의 선발 투수진을 보강하고 그리고 롱릴리프 그리고 불, 불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이제 외야수들이 투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어, 보통 저희들 베이스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수업이 2시에 마치면 학생들은 이제 모여서 라커룸에서 잠깐 회의를 하고 그리고 3시부터 웜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치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 한 4명에서 5명의 어시스턴트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파트별로 각자 주어진 그날의 드릴이나 스킬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단체로 하는 거는 20에서 30분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주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한국과 같이 이렇게 단체로 모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건 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개인 위주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 2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 제가 예전에 영남대학교에서 스트렝스 앤 컨디션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야 퍼니스먼트라고 하죠. 그날 훈련이 안 좋거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뭐 태도가 불량하거나 이럴 경우 제가 한 25년 전에 봤을 때 대부분 폴 러닝이라 하죠. 그러니까 백앤포스 해가지고 계속 한 30에서 한 40분, 아니 많으면 1시간도 달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 그런 그런 케이스는 미국에서 진짜 한번 드물게 보는 날이 진짜 그날 모든 선수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게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한 번씩 야구를 하는 강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미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예. 그 이제 베이스볼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 중요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러닝 프로그램입니다. 러닝이 이제 롱 디스턴스 러닝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게 강조하는 게 가속력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상당히 치중합니다. 보통 4주에서 한 6주 정도 프로그램 하는데 탑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0m 이내에서 어떻게 그 가속을 어,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코치들이 연구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큰 조언은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연습 때 나와서 보면 어, 이 시즌 중에는 하지 않고 비시즌 중에 그 시즌이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실내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양이 한 10야드에서 20야드 대신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실내에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어, 저희들 같은 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6주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수도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레시맨, 소프트몰, 주니어, 시니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도 그 첫째 그 시즌이 시작할 때 저희들 기록을 잽니다. 그러면 그룹별로 해서 한 세 그룹에서 네 그룹 정도에서 같은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 10m 기록을 쟀을 때 그 기준 기록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룹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한 6주 정도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째, 셋째 주에 한번 기록을 재고 다시 4주, 6주에 또 한번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하고 거기서 다시 향상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 그 메카닉스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폼이 안 나오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시면 10m 베이스볼 10야드 런을 할 때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달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니면 카메라나 아니면 비디오나 그걸 영상을 찍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빨리빨리 줍니다. 그걸 주지 않을 경우 학습화가 동기화가 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폼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선수들 같은 게 잘못된 폼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선수들 같은 게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뒤처져진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게 다음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같이 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은 턴오버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코치가 계속 선수 자원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게 이제 뭐 저희들 미국 코치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리크루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만 선수들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게 이제 acceleration, 그러니까 가속화를 상당히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폼에도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일주일에 했을 때, 일주일 단위로 최소 이제 거리를 처음에 10야드를 했으면 보통 고등학교 같은 게 20에서 30야드를 시작합니다. 첫째, 기록은 10야드를 재고, 그리고 어, 런 연습은 한 30야드,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은 한 20회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2번을 할 경우, 한 번을 못 했을 경우, 집에서 개인 훈련을,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던져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감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 기록을 좀 재주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촬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코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장거리 그러니까 롱 디스턴스 런을 하게 되었을 경우 단점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을 찾아보면 첫째 피로가 어, 빨리 온다고 봐. 대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로가 오죠.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하게 되면 속도 저하가 상당히 나타날 겁니다. 그런 속도 저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엑셀러레이션이나 스피드 러닝을 하는 거는 언제쯤 하냐면 바로 그 워밍업이 끝나고 그리고 제이밴드를 끝나고 난 뒤에 롱토스 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그날 필요한 특정한 시간이 15분 정도 주어졌다 그러면 스트렝스 컨디셔닝 코치나 아니면 러닝을 담당하는 코치가 전체적으로 네 그룹을 나눠서 15에서 20회 정도 하게 되면 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대신에 그 한번 런하고 다시 조깅이나 워킹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그러면 한 그룹이 달리면 어, 그럼 다른 세 그룹은 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휴식을 최대한 충분히 많이 주고 피로도가 전혀 안 쌓이는 방법으로 10m에서 20m 달리는 거는 그렇게 피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조금 더 흥미 유발을 줄 수 있도록 기록을 계속 시간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에 아니면 얘가 지쳐 있는지 이런 거보다는 그 심박수나 뭐 최첨단 기구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정도는 그 정도까지 어,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스탑워치로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10미를 달릴 때 최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기록대 6초를 끊었다 그러면 6.2, 6.3초 정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첫 줄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중에 이제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야드 대시를 첫 주에 한 5번 정도 하고, 그리고 주 단위로 5야드씩 증가. 그러면 한 4.4m에서 5m 정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 각 주마다 또 선수마다 이 적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적응도에 따라서 또 그룹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첫 가장 빠른 그룹에서 한 5-6번째 선수가 느려지면 그 선수를 다시 다른 그룹에 넣어서 조금 더 왜 느려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은 후에 그 선수를 다시 하게 되면 조금씩 잘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주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이 목표에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러닝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연습 때 대신 이제 베이스 러닝으로 대부분 first에서 second base 그리고 홈에서 third base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러닝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제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틀레틱 트레이너로서 메디컬 분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이제 많이 임상 실험적으로 나타난 게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민 시스템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뭐 감기에도 잘 걸리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보링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디프레션에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디프레션이 되면 사기 저하도 되고,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장거리 달리기를 많이 하게 되면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죠? 수면 방해도 되죠. 그리고 또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가 급하게 오면 저녁에 식습관이 많이 바뀌죠. 좋은 식습관은 아니겠죠. 늦은 운동 후에 야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absorption이 늦어지니까 또 잠도 늦게 자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뭐 전화기 사용이나 셀러폰 사용이나 뭐 컴퓨터 사용할 때 그런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수면 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하고 다르게 또 시즌이 상당히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가 있고 주말 리그도 있고 또 리그도 있고 토너먼트도 있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상당 선수들의 피로도는 계속 축적돼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버유스 인주리에 대한 관점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롱 디스턴스 런을 하게 되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고관절일 겁니다. 스트라이드가 짧기 때문에 롱 디스턴스 런을 하고 느린 스피드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본인들이 사용해야 될 머슬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그 한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면 갑자기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피칭을 할 때 고관절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용하는 고관절이나 발목이나 고관절하고 발목은 어쨌든 모빌리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스테빌리티가 돼서 자꾸 락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레인지 모션도 줄어들고, 그럴 때 이제 보면 대부분 니에, 그러니까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서
고등학생들 크는 시기에 무릎에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파텔라 텐더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릎 연골 밑쪽으로 그쪽에 이제 근이 스키어 현상이 많이 나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불편해하는 걸로 저희들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제 장기간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죠. 코르티졸 레벨이 올라가고 대신에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임상 실험에서 나왔듯이 테스토스테론이 레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테스토스테론이 근력량을 늘려주고 파워를 증가시키는데 계속 롱 디스턴을 많이 하게 되면 파워는 주니까 그러니까 베스트 스피드나 그러니까 피처의 벨로시티 같은 게 그러니까 스피드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관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짧은 스트라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대퇴근이라 하죠. 대퇴근 위에 장요근이 있는데 장요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처나 아니면 팝토스를 했을 때 빠르게 달려서 공을 던져야 되는데 힙이 받쳐주지 않을 경우 그러면 보통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 상체 위주의 공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로테이트 컵에 아니면 로테이트 컵 패스할러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적으로 아니면 연구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임밸런스가 나타났을 때 장거리 달리기로 인해서 나타났을 때 저희들 이제 보통 힙 익스텐션 그리고 힙 인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디딤발을 피칭했을 때 다리를 올려서 내려주는 디딤발이 로테이션이 안 될 경우 그러면 이제 아웃사이드 익스터널 로테이트 컵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어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힙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면 그러면 숄더에도 또다시 숄더 인터널 로테이션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평가해 보면 처음에 한 인터널 로테이션이 한 100도, 110도 나오는데 시즌 끝나게 되면 한 70도, 60도도 안 나오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뇌회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달리기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암 피칭의 각도가 상당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짧아졌을 때 팩 메이저와 팩 마이너가 어디에 어태치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스캐플러에 그러니까 앞부분 숄더에 여기 어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태치먼트가 어떻게 되습니까? 자꾸 타이트해지면 이 스캐플러가 이렇게 시링이 이래야 되는데 틸팅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로테이션이 어프 로테이션하고 엔티리어 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숄더 모션이 리미티 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외전 그러니까 로테이컵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이 익스터널 로테인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갈 때 슬로우 그러니까 헤지테이션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숄더가 나빠지면 또 던질 때 필칭이 암이 익스텐션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플렉스 머슬이 타이트해져서 선수들 보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팔이 쫙 펴져야 되는데 선수들 한번 잘 보십시오. 본인 보는 중에 학생 중에 팔이 이렇게 올라온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 팔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연결돼 있는 발목, 고관절, 그러니까 왼쪽 발목, 왼쪽 힙, 그리고 오른쪽 숄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선수 같은 게 반대편 쪽으로 이전이 돼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장거리 달리기의 피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장거리 달리 역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선수들 어 웜업도 이제 보통 피처가 끝나게 되면 스태틱 정적 스트레칭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감독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 많이 차이 납니다. 한 50대 감독님, 40대 감독님, 30대 감독님, 그리고 20대 초반의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금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날리지를 가지고 선수들한테 적응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면 예전에 있던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컴퓨터, 그러니까 셀룰폰 세대에 적응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교하겠죠. 그러면 턴오버 레이트가 계속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통 선수가 한 20명 시작했는 시즌 끝나면 한 10명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 보면, 기록을 보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저희들 미국에서 강조하는 그 재미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코치하고 선수하고 자유롭게 대하고 농담도 따먹게 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뭐 나이가 꽤 됐지만 선수들한테 제한테 뭐 미스터 이런 거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이름 그냥 창렬에 창자를 붙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상당히 제 같은 경우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가서 대신에 이제 제가 한국 가면 더 힘들어지겠죠. 이런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트렌드는 롱디스트 런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금 한 80에서 95% 정도, 90% 정도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제가 뛰고 있는 27개 팀에서 한 번도 롱디스트 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예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본 코치나 트레이너분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유정학 대표님 이거 하고 싶은 얘기 한 상당 부분을 또 여기 최창렬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이어서 말씀하시기 네. 부끄러우실 텐데 그래도 뭐 예, 준비하신 내용 중에 좀 중복되는 거 좀 살짝 걸러가면서 이렇게 좀 준비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많이 배운 내용이고요.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뭐라 그럴까 피지컬적인 뭐 배경이라던가 뭐 부상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 뭐 이런 세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 문제점도 있고 한국의 배경도 있고 앞으로 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한국의 야구팀의 러닝이라고 하면 유소년 팀 마찬가지고요. 리틀 뭐 13세 이하 팀 마찬가지고 15세 이하 팀 마찬가지고 19세 이하 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구 선수였고 한국에서 엘리트 체육을 했고 엘리트 야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제일 좀 즐거웠고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트레이너한테 제일 먼저 러닝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컨디셔닝 코치, 그러면 스트렝스 코치라고 하면 웨이트리프팅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러닝을 잘 뛰기 위한 코칭 큐라던가 뭐암 액션, 레그 액션,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트리플 익스텐션 같은 부분들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코치가 그런 습득한 제가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줘서 러닝 해야죠. 러닝을 해야지만 프로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러닝을 어떻게 잘 뛰는지 알려주는 일을 제가 배운 거고 제가 이제 알려주는 일을 예를 들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회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문제가 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러닝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자격의 요건은 없지만 러닝을 공부하신 분이 없죠. 오버런 뭐 장거리 러닝 한 20분 뛰죠. 그 워밍업 전에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동적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보통 한 30분 러닝 뛰고 30m 한 대시 한 5개 뛰고 그다음 50m 대시 한 또 5개 뛰고 100m 대시 한 5개 뛰죠.
이거를 13세 이하, 15세 이하, 19세 이하, 23세 이하 거의 동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현재 현장에 이제 지도자분들이 많이 이제 프로 시스템을 거치셨고 뭐 사다리라던가 허들이라던가 이제 어질리티 같은 방식들의 운동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아직도 그 뭐라 그럴까 엊그제 모 고등학교는 다 삭발했더라고요. 어우, 예, 뭐 성적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단체로 뛰는 러닝들을 이제 하겠죠. 그거는 훈련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걸 뭔가 팀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러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러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느냐? 저는 무조건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러닝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모든 선수들을 프로 야구 선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암액션이라던가 레그 액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훈련 시간에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러닝을 교육받은 선생님들이 아니시고 야구 코치시죠. 야구 코치이시죠. 근데 그러면 야구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적인 것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러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효율성과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과거부터 해오던 것들을 아직 쭉 하고 있는 게 현재 이런 문제가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유소년부터 짚어보면 리틀 야구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것들은 선수들이 너무 행복해하죠. 그걸 바라보시는 본인들도 너무 행복해하시는데 이들이 달리기를 잘 뛰냐 안 뛰느냐의 문제는 이 팀에서 해야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밖에서 개인이 해갖고 그렇죠. 오는 거죠. 네. 근데 이 팀에서 자꾸 러닝을 뛰고 있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2시간 뭐 주말에 만난 팀이라고 하면 예전에 제가 리틀 야구 코치를 1년 반 정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시스템은 저는 참 너무 획기적이라고 느꼈었어요. 그때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는 매 팀이 6팀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시간을 했거든요. 그럼 30분은 테니스공 가지고 놀다가 1시간 반은 야구 경기하고 집에 갔어요. 2시간 하면 끝이에요. 일주일에 4번. 근데 이 아이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걸 진행하는 저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저는 야구를 가르쳐주는 코치지만 사실 이 유소년 팀에서의 야구 코치의 일은 간단하게 던지는 것들을 한 번씩 봐주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하나씩 개인적 코칭을 뭐 버벌적으로도 해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동작을 설명해 주면서 해주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세분화들은 각자 한마디씩 코멘트가 돌아갈 수 있다라 그러면 보통의 유소년 팀의 훈련은 저희 뭐 배팅 프랙티스 5분씩 2번 치고 저 뒤에 가서 폴앤폴 런닝 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구조들이 지금 유소년 팀하고 어린 선수들 사이에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러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러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장거리를 뛰어야 되냐 단거리를 뛰어야 되느냐 아니냐. 아까 저희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명확한 서류상 지표상의 기조가 있죠. 그 기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까 선생님께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만두게 되죠. 왜 이 기록을 가지고는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없으니까. 아니면 그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기록을 갖기 위해서 뭐 암액션이든 레그 액션이든 뭐 엑셀레이션이든 디엑셀레이션이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훈련해서 발달해가지고 어떤 야수면 어떤 지표 안에 들어와야지만 메이저 레벨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고등학교는 그 팀 안에서 이런 디테일한 러닝에 대한 코칭을 할 수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도 지금 소속이 이제 어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 있는 소속 트레이너가 AT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러닝을 가르쳐 줘야 되는 직업과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팀의 러닝은 코칭 스태프, 기술 스킬 트레이너, 스킬 코치들이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야구팀들의 구조니까요. 예. 그 구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조금 변해야지만 뭐 이런 디테일한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과사용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파트가 있는데 그런 파트가 아직 조금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과거에 흘러오던 방식대로 아직도 그냥 조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소년 러닝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예, 한번 먼저 꺼내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 계시는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예, 그쵸.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거든요. 예, 그런 이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팀에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20몇 개 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이스볼 코치들 한번 보세요. 배가 다 볼록볼록 나오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스킬을 가르치는 분이지, 러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트랙 코치를 초빙하죠. 비시즌에. 그러면 그 선수를 이제 그 트랙 코치가 이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 구성이 좀 다릅니다. 한국은 야구 선수가 평생을 야구하지만 저희들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다른 시즌에 농구 아니면 사커를 하거든요. 축구.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베이스나 아니면 러닝이 특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훈련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문도 썼지만, 그러니까 한 종목에 1년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어디든지 당연하죠. 나오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도 그렇게 운동선수가 많은데 D1에 가는 친구, 스칼러십을 풀라이드 받고 가는 선수는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운동할 때 다 행복해. 저희들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예, 저희들 한국에 있는 야구 선수들도 그런 쪽으로 조금 이 코치님들이 예, 왜냐하면 이제 성적 위주 그리고 이 나쁜 말이지만 이 거기 이제 코치님들이 그 파리 목숨 같이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물러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압박감을 가지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셔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으실 거고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봐도 아직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훌륭한 선수는 다 나오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지금 한국에 왜 일본은 160km 던지는 선수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계속 서서히 하향화되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 러닝하고의 관계성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같은 경우. 그, 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트레이닝의 첫 번째 원칙은 과부하기 때문에 예, 과도하지 않은 그런 부하를 높여가는 예, 수치들을 18세 이전에 완성해야 드래프트가 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예, 근데 드래프트가 목적인 친구가 있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운동을 목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최수빈 대표님하고 한번 언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운동을 많이 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선수들은 많이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야구가 좋아서 야구가 하는 선수들은 야구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그건 내가 한 얘기지. 네, 저는 사실 1년에 한 100명의 선수들을 그만두게 하는 편인데 예, 왜 그만두게 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기준치에 모자라요. 프로 선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런 엘리트 체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그렇죠. 해야 돼요. 그럼 예, 이거를 야구가 내가 사랑하는 야구를 행복하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30분 러닝을 뛰면 안 행복하죠.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근데 30분 러닝을 뭐 장거리 러닝을 30분을 뛰냐 안 뛰냐 프로야구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경우 162경기를 해야 되는데 30분을 못 뛰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30분을 훈련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엘리트 선수들이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천인 3종 경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제가 설문을 해봤는데
한국 고등학교에서 졸업 전까지 10km를 장거리 러닝을 달려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지난달에 음, 제가 한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 한 1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트 선수, 프로페셔널한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제 입장에서 10km를 달려보지 못한 선수가 앞으로 20년을 잘할 수 있느냐? 임상이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냐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러닝을 이 유소년 팀, 중학교 팀, 고등학교 팀에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그룹을 이제 나눠서 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눠지지 않으면 이런 불만과 이런 비효율적인 훈련 방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야구 코치기도 하지만 트레이너기도 하죠. 이제 야구 코치로서 일하는 시간하고 트레이너 일하는 시간이 매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닝을 배워보니까 러닝을 배우는 건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러닝을 그럼요. 예, 가르치는 영역도 다른 영역인데 그냥 지금은 제가 이 대담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몇 팀에 전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훈련 어떻게 하는지. 뭐 러닝 한 20분 뛰고 팔굽혀펴기 한 20개 하고 그다음에 뭐 30m 5개 뛰고 그다음 조금 달라져서 요즘엔 사다리 정도 하는 정도. 그냥 뭐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예,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크로스 트레이닝이 좀 많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소년 팀인데도 불구하고 한 1년에 한 300일 정도 야구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저희들 고등학교 선수 같으면 썸머리그에 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대학을 팀, 예, 바라보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러닝을 하면 비디오를 찍을 때 보폭수, 그러니까 선수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 왜냐면 명확히 나오죠. 예, 명확하게 줘야지 얘가 수치 개념이 얘들이 확실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에도 보면 이렇게 초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크기에 적응해서 우리 젊은 코치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조금씩 보고 동작 분석,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 뭐 러닝 하다가 부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부상이 나왔으면 그 이제 신체적인 판단을 해주기도 하고. 서로 협약하면 제가 볼 때도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개방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닫아 있고 한쪽은 자꾸 열려고 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문제가 좀 아직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예, 싶은 게 방금 그 최창열 선생님께서는 이제 롱런에 관해서 조금 롱런이 가지고 있는 폐해들, 음, 뭐 특히 이제 고관절 힙 로테이션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체 그 포지션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피로 예, 문제, 뭐 영양하고 수면까지 이어지는 예, 문제들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방금 또 유정화 원장님은 야구 선수라면 30분 정도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 장거리 러닝의 기준점이 어딘지가 30분 네. 러닝 뛰면 사실 10km가 안 되거든요.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거의 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아마 레벨도 그렇고 프로 레벨도 예, 그렇고.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유정환 원장님의 이거 그냥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사적인 측면이나 근육의 측면이나 이를테면 방금 최청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폐해들에 불구하고 뛰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스태미너를 가져야 하느냐 안 가져야 하느냐 저 스태미너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메이저리그 한 팀에 40인 엔트리잖아요. 그중에 투수는 뭐 28인 엔트리 중에 투수는 보통 12명 정도 되죠. 그러면 선발 투수 같은 경우 1년에 180에서 220인 정도를 던집니다. 근데 그게 롱런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너로서 이 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정들은 뭐 하는 팀도 있고 안 하는 팀도 있고 팀마다 구성점들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러닝으로 측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야구 선수로서 돈을 받고 있는데 러닝을 잘 뛰냐 안 뛰느냐는 사실 큰 이유가 되지는 않죠. 예, 러닝을 못 뛰어도 야구를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200이닝을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에는 피지컬적인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정도를 롱런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일군 선수 중에 30분을 뛰냐 못 뛰냐 대부분 그냥 뛸 수 있는 능력들은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소년 선수들은 그 정도 능력을 갖추냐 못 갖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30분을 뛰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1군에 갈 수 있을 만한 스태미나를 갖고 있느냐라는 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 다른 피지컬 트레이닝을 혹시나 다른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다른 뭐 스피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측정이라는 걸 했을 때 아마 좀 부족하다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기초적인 근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측정의 지표로 사용했을 때 과연 30분을 뛰지 못할까라는 의문점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런닝의 훈련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 뭐 예를 가령 유현진 선수 훈련하시는 거 보면 그뭐 다저 스타디움이나 이렇게 계단 뛰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계단을 계속 뛰진 않잖아요. 거르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럼 장거리 런닝 30분을 그냥 트랙을 그냥 쭉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는 내가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해서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훈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스태미너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트레이너가 나중에 이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방식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이 대사량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메이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면 1군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 지표를 갖고 있지 못했을 때 내가 야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평가받아야겠죠. 분명히 평가받아줘야 그러면 된다고 평가의 생각합니다. 기준으로서 30분을 뛸 수 있는 거는 뭐 오케이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30분을 뛰어야 된다라는 30분을 뛰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아니죠. 거예요? 그거는 재미와 효과와 효율을 통한 그 프로그램의 구성은 트레이너의 능력인 거죠. 트레이너가 그 안에 30분을 오버런을 뛰는데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면 롱런을 저희가 매일 뛰지는 않잖아요. 그 매일 뛰진 좀 주기화라고 많지 말씀해 않나? 주셨지만 서울고등학교? 시즌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거는 상황에 맞게 시즌별에 맞게 어떻게 하느냐 구성을 하느냐의 요소지 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뛰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 이제 주기화로 해서 웨이트리프팅 그리고 파워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러닝 시즌일 때 그러니까 단거리 런 그럴 때 최대한의 그 선수의 효율적으로 VO2 max를 그러니까 단거리를 뛰어도 VO2 max가 높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를 잘 해주면 제가 볼 때 30분 이상 뛸 때 야구가 30분을 길게 뛰는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해 끝나고 야수가 한 번도 안 움직일 때도 있고 특정한 시간에 빠른 그 짧은 시간에 그 파워 있게 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다른 훈련들을 계속 이 병행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스태미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스태미나 갖추고 있느냐 예, 안 갖추고 있느냐의 예, 문제인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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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적응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갖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골프를 매일 라운드를 뛰는 사람이지만 저는 걷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첫 겨울 훈련을 잘 하게 되면 1년 내내 걸어도 한 번도 그렇죠, 제 그렇죠, 나이 예, 그렇죠. 때, 무리가 안 되진 않죠. 예, 무리가 안 되죠. 근데 제가 그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시즌을 시작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걷는 것도 뒤고 그리고 여름에 더워지면 더 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충할 수 있는 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 훈련이 아니더라도 스태미나는 다른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 최창현님께 그럼 좀 예, 예, 아니, 저 아니, 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아까 예, 이제 그
우리 보통 한국어로는 이제 속근지근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데 예, 예, 러닝의 방식에 따라서 아까 뭐 스트레칭이 아무래도 스프린트 위주의 다 러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보폭도 넓어지고 이거 사실 저는 예. 부모님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게 집 밖에 나가셔서 100m 한 두 번만 뛰시면 가볍게 한 1km 살랑살랑 걷는 거랑 이 다음날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육이. 예, 거의 예. 스프린트는 그 스쿼트를 빡세게 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러닝 진짜 그럼요. 100m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0m 빡세게 한 어르신들 이제 다들 한 15초, 16초 들어오실 텐데 예. 한번 하시면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예. 이 엄청 햄스트링도 그렇고 종아리도 그렇고 단단하게 아리배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은 근육의 질을 좀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죠. 왜냐하면, 스프린트 예. 위주 러닝 할 이제, 때와 예. 예, 스프린트 위주의 러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 새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무줄을 딱 당겨가지고, 짧게 당겼을 때, 그러니까, 프리 익스포즈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길게 당겼을 놨을 때 어떻게? 더 강하게 빠르게 슈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짧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근력이 수축 이완이 될 때 늘어나는 현상이 집약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딱 한 관절에만 어태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근육은 오브랩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앵클에서 로울렉, 그러니까 로울렉에 있는 근육이 위에 이제 대퇴에 있는 근육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앵클에 다 이게 축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짧게 해주게 되면 그 근육이 스트레치 되는 범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그 그 결과론적으로 봐도 마라톤 선수들을 한번 스트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대신에 마라톤도 느린 마라토너와 빠른 마라톤은 다릅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게 예, 지금 말씀의 핵심이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느린 마라톤을 딱 보면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한 30도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도로 이렇게 쫙 0도로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보면 한 이 정도 줄어들어 있어요. 이게 햄스트링 그러니까 누워서 햄스트링 랭스를 측정해 보면 보통 한 5에서 10cm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못 늘어나. 그렇게 될 경우 그 친구한테 빠른 스피드로 달리라 그러면 못 달립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강조해야 되는 게 빠르게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달리게 하면 그게 잘못된 운동이 되는 거죠. 그 주기화에 대한 설명이 결국 핵심인 것 같고요. 물론 장거리 러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점은 결국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런 대화보다는 이제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대화에서 핵심은 유소년 팀이 조금 더 재밌으려면 러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팀이 러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팀이 러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 뭐 미국 팀의 기준으로 밖에서 해갖고 오죠. 보통은 그렇죠. 예. 부모님이라던가.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이제 저희가 한국이니까 한국의 팀의 저 앞으로의 우리 미래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요 구분이 딱 구분 지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에 가고 싶다? 잘 뛰어야죠. 빠르게 한 시즌 내내 잘 뛰어야죠. 프로 야구 선수가 되려면 그걸 입증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러닝이 필요 없는, 굳이 140경기를 하지 않을, 야구를 조금 행복하게, 근데 하지만 모든 야구 선수들은 야구가 잘하고 싶으니까 하잖아요. 그럼 그런 훈련 방법들을 어떻게 구분져야 갈지 이 현장 안에서 많은 대화들이 서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걸 오늘 저는 좀 제일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러닝이 부족한 선수다? 단거리 훈련 많이 해야겠죠. 방식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
러닝이 꼭 굳이 필요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저희 나라 엘리트 선수들 모두가 야구를 좀 잘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필드 플레이어로서 빠른 속도의 러닝을 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수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던지고 치는 모든 것만이 야구는 분야에서, 예, 아니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질문이 또 이어서 한번 요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이제 해보면 그 전에 지금 원장님, 한국의 그 예예예 전에 그 조금 더 저기 우리 이제 뭐 한국 사례들은 네네네네 이렇게 충분히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미국의 사례들 우리가 좀 접하기가 어려워서 좀 몇 가지 네네네네 조금 더 좀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소화하도록 하죠. 그 네네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선생님 그 왜 그 컨디셔닝 차원에서 뭐 투수들 같은 경우에 공을 던지고 나면 바로 그 경기장 주변을 이렇게 좀 뛰는 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예. 보시기에는 그런 류의 러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 게임 끝나고 저희들 같은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러닝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J밴드로 어, 한 1세트에 10회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사용했던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저희들 이제 암케어라고 해가지고 J밴드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게 이제 선수 트레이너가 잡아줘서 그게 이제 가속화를 디셀러레이션 했던 부분들을 보강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이틀이나 3일 정도 쉬기 때문에 보통 쉬지를 못하죠. 고등학교 선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친구가 외야로 나가느냐, 내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이제 훈련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선수 구성이 많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선수가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선발 투수 3명, 그 친구 중에 이제 어제 뛰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러닝 제드 같은 스프린트 한 60야드 한 5번에서 6번 정도 한 85에서 95% 에포트로 달리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플러싱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선수들 같이 이제 저희들 같이 암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 혈액순환을 이렇게 좀 촉진하는 뭐 그런 yes 것들이죠. 예 예. 예 그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위별로 그리고 레인지 모션을 재서 대부분 던지고 나면 인터널 로테이션이 적은 이유가 이제 스캐플러에 디스케네시스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그 이제 저희들 매뉴얼 세라피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저희들 선수 트레이너 중에도 베이스볼에 일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반 선수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적인 암케어 같은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이제 선수들 부모님들하고 같이 아니면 코치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프로페셔널 레벨이 있다가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공을 던지고 나서 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젖산 피로 뭐 예, 젖산이 쌓인다 뭐 이런 얘기 뭐 요즘 이제는 이제 운동 생리학이 많이 좀 보급이 되면서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칭이라는 게 그 한 번 던지고 나서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한 15분, 15초, 20초 정도 시간이 있으면서 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젖산 피로가 쌓이는 게 아니다라는 예, 얘기도 예.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저 아까 유정아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좀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그런 어떤 그 롱이닝, 긴 이닝을 던지기 위한 스태미너라는 게 어, 그런 롱런을 통한 어떤 그 음, 대사가 작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전 좀 의문이 있어요. 그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제가 한마디 드려도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네. 그 투수가 오래 던지기 위해서 롱런을 뛰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롱런도 어차피 주기화에 따라 훈련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한여름인데 롱런을 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스태미너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피칭 100개를 기준점으로 하잖아요. 뭐 보통 투수 제한도 105개도 있고. 그러면 에너지 대사를 훈련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30분 정도의 러닝 능력 한 동작을 한 가지 일을 뭔가 예를 들어 등산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 정도 심박수 아까 VO2 맥스 얘기도 하셨지만 이 정도 심박수야 이 정도 대사량을 30분을 갖지 못하는데 1년에 30번의 선발 등판을 1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 저는 예를 들면 30분도 킬로미터당 몇 분에 뛰는 능력이라는 것들을 이런 데이터로 측정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킬로미터당 런닝의 속도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를 지금의 선수들이 따라오는 선수 거의 많이 없다고 봐요. 보통 1km당 몇 분을 뛰느냐가 롱런의 기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장거리 러닝의 훈련을 예를 들면 400m를 2분 20초 정도 수준에 뛴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조깅이지 롱런은 아닐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주창하고 싶은 바는 투수든 야수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엘리트 선수로서 성공하고 프로 무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 대사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 정도 롱런 시간 안에도 못 들어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경험한 이 상위 레벨의 선수들이 그 정도를 못 갖추고 있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예. 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나라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1km의 킬로미터 시간당 수준의 러닝 속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1kg? 데이터 자체가 없을 거예요.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희 보통 킬로미터당 4분 40초에서 5분 10초 정도 들어오면 10km를 50분에 뜹니다. 10km 마라톤을 50분에 뛰어요. 제가 측정한 제 데이터라고 보면 10km를 50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저희 나라 고등학생 엘리트 선수들은 없어요. 왜냐면 런닝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뛸 이유는 없죠. 근데 이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러닝을 10km에 뛰는 속도가 보통 40분에서 43분 내외로 오면 미들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훈련시키고 싶은 선수들의 운동 능력은 이 에너지 대사든 뭐가 됐던 간에 내가 가진 신체의 최대 출력이라던가 예를 들면 최고 속도라던가 100m 달리기도 빨리 뛸 수 있는 개인의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m 전력 질주를 한 번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고 9초대로 한 번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있고 10초대로 10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훈련의 목표가 어디 있고 이 선수의 훈련의 능력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피치에 대한 대사량도 구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럼 예를 들면 야구 선수한테 홈런은 필요 없다. 단거리 러닝을 훈련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했을 때 단거리 달리기만 훈련을 해서 그러면 30번을 입증 예를 들면 내가 이 시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결국 측정하려면 저희가 이 랩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임상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능력치의 양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지금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네, 그럼 잠깐 쉬셨다가 제가 또 머릿속에 좀 최승현 정리 한번 선생님한테 또 해주세요. 궁금한 거 또 네네. 좀 하나가 있어서 음, 예. 음, 그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요새는 이제 그 왜 특히나 뭐 피칭 동작이나 타격 동작에서 뭐 힙힌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되고 뭐 로테이션 어라운드 힙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그러던데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고강도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어트랙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뭐 글룸 미디어스나 이 중등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러닝의 어떤 변형 동작들, 예, 그러니까 좀 뭐 허들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한다든가 아니면 점프 박스 같은 걸 이용해 한다든가 이런 류의 이제 러닝이나 좀 러닝을 조금 더 그 종목 특화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어, 이런 식의 이게 뭐 러닝일 수도 있고 어, 스트렝스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는 추세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 정현창 코치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연습에 적용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같은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윈터 시즌에, 그러니까 러닝을 하기 이전에 이 박스 점프 트레이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박스 점프 그리고 메디슨 볼 스로를 그 이제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어 저희들 일주일에 두 번을 할 때 하루는 그러니까 스쿼트 동작을 익힌 상태에서 그다음 박스 점프와 랜딩 테크닉을 가리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예전에 보면 봅슬레이나 이런 선수들 보면 박스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테크닉이 아니고, 높이 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힙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 볼, 그다음 이제 아까 스님이 이야기하셨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슬레이드, 아니면 그 디셀러레이션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패러슈팅 연습도 하고, 뭐 학교에 이제 코치 능력에 따라서 기구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코치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여름에 스피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스피드 트레이닝 교실을 하니까, 어, 그러면 지원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제 코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베이스볼, 뭐 저하고 많이 이제 대화를 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런 트렌드를 조금씩 따라간다 보기는 가장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이 선수들이 4년간 계속 유지해서 야구를 즐기고, 그리고 한두 명의 탑 티어를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조금씩 소화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질문당 예, 이제 두 분께 다 여쭤보면 제가 이전에 좀 이런 모임들을 해보니까 시간이 예,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예, 이 질문을 어느 분이 소화해 예, 주시는 게 예, 낫겠다 싶은 예, 분들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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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여기 첫 번째 질문인데 러닝의 강점을 가진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강점을 가진 선수도 있을 텐데 모든 선수가 러닝을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는 뜻이라면 러닝을 통해 선수의 잠재력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인지요. 요 다음 질문이 유정학 트레이너님께 하는 질문이니까 요 질문은 저기 그냥 최창현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러닝을 하는 모습을 통해 선수의 잠재력을 볼 수 있나요? 예스,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0, 20년 미국에서 선수 트레이너로 있는데, 잘 뛰는 선수가 잘 치고 잘 던집니다. 네, 그리고 빠른 선수가 확실히 그러니까 볼 스피드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육의 메카닉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볼 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룹을 나눈다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룹을 했을 때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친구들끼리 런을 하고 했을 때, 이 달릴 때 뒤처지면 이 뭐야 스트레스 레벨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내가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룹을 둬서
그 그룹별로 특성화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1m 80, 어떤 애는 60, 1m 50이 될 수 있는. 근데 1m 50이 되는 친구가 빠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선수가 이제 뭐, 아니면 신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나 이렇게 톨러런스가 약해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근육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다 애들 보면 길쭉길쭉합니다. 그 한국에서 이렇게 멋을 이렇게 내듯이 그런 친구들 없거든, 야구 선수들 중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장점을 가진 친구들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저희들 같은 게 4학년이죠. 그러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게 임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 시각적으로 프로팀에서 8년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빠른 친구들이 확실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 빠른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선수들은 또 특성화에게 자기에 맞춰서 피처들 같은, 탐 글래빈 같은 선수들은 안 빠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컨트롤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 구질을 다양하게 개발했고. 그렇지만 지금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들이 보는, 미국에서 스카우트들이 보는 거는 스피드, 볼 스피드, 그리고 러닝, 그리고 타겟 스피드, 그러니까 배팅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냐. 그게, 그거는 이제 타고나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트레이닝 4년간 2시간 연습해서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기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6학년, 7학년, 8학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러닝의 기본이 돼 있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러닝이 안 됐을 경우 뒤처지면 제가 볼 때 재미도 확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저 유정학 트레이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30분 정도의 러닝을 뛸 수 있는 능력이 프로 선수가 되려는 선수들에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투수뿐 아니라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러닝은 단체 훈련이 아닌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개인적으로 러닝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선수한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이어 답변드리면 장거리 러닝을 잘하냐 못하는 운동 선수의 능력은 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왜 모든 선수한테 필요하냐면 결국은 그런 조항력이라고 하죠. 오랜 기간 동안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 뭐 웨이트리프팅 같은 경우는 무게라는 정확한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 무게를 들 수 있느냐 없느냐, 몇 번을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그냥 장거리 러닝 뭐 30분 정도로 측정한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어떤 운동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런 기준치를 그 정도로 잡아서 생각해서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라면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모든 선수들이 기본적인 스태미너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러닝을 잘 뛰면 다른 것도 잘하듯이 오래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다라 그러면 운동선수로서도 장점이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러닝을 단체가 아닌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학교 팀은 야구해야죠. 팀이 해야 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팀 훈련 시간에 러닝을 하는 것보다는 팀 트레이닝 시간에 러닝을 하는 것들은 뭐 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러닝을 집에서 혹시 다른 부분으로 훈련한다면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팀의 기준은 스피드라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 전통적인 가장 좋은 방법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박스 점프, 뭐 줄넘기 훈련 방법은 요즘에 아주 많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배합해서 훈련하면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아주 많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좀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한 시간이 그래도 많이 지나서 우리 또 최찬현 선생님은 여기 그쪽 저녁 시간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라
이제 아, 주무셔야 돼서. 괜찮습니다. 예. 예. 아니, 아직 괜찮습니다. 네, 여기 질문해 주셨는데요. 재능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해야 프로가 되는 것 같네요. 미국에 계신 최창렬 코치님께서 보실 때 현재 한국의 초등, 중학교 시스템에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치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 스포트 없이 코치님들 유지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공립고등학교일 경우 코치님들이 직원에 편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불행하게 그렇게 이제 좀 뭐 단체 기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좀 자율적인 야구를 하게 되면 학생들도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 좀 더 노력하려고 할 건데 단체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개인적인 능력들이 저하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국 있다가 미국 오니까 딱 느꼈다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 미국에 있는 코치들도 어, 스타이펜드를 받습니다. 대신에 모든 코치들이 본인의 정규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고 3시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3시에 딱 나와서 5시에 딱 마치는 그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치라고 해서 다 대학교 프로 선수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칭 스쿨에 가서 그최 대표님도 자주 가시는 그 코칭 클리닉 미국에서 하는 것들 그런데도 자주 가는 사람들도 많고 비디오 분석으로 해서 각자의 또 자기만의 야구 철학을 가진 코치들도 많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발전되면 제가 볼 때 학부님들도 좀 덜 걱정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이게 뭐 감히 어떻게 드릴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화가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완전 동의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최청현 선생님 러닝을 통해 잠재력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러닝의 자세가 중요한지 자세보다는 스피드가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요? 자세가 좋지 않더라도 예, 스피드가 탁월하다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예. 자세냐 스피드냐? 예. 첫 이제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는 자세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이 한국과 일본을 보면 피처들이 동작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미국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어디서 볼이 릴리즈 되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러닝은 가장 기본적인 러닝 포맷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본인이 해줘야지, 왜냐면 이제 전기 시스템에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어떤 근육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액티브하고, 파이어 하는 것들을 러닝 기록에, 운동선수들 평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선수가 스피드는 좋은데 자세가 안 좋으면 그게 이제 오버유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럴 경우 힙이나 앵클을, 그러니까 고관절이나 아니면, 앵클이 발목이죠. 예, 발목을 너무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부를 시켜버리면 보통 문제가 니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조인트가 혹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정확하게 자세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한 몇 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 그런 자세를 나와서 그걸 이제 가지고 스피드를 하루아침에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피드는 계속 지속적인 훈련에 의해서 그리고 바른 자세에서 스피드를 올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스피드 러닝 보면 제가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검색해서 어느 사이트가 가장 좋은지 진짜 일반인도 배울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아니면
나중에 근데 시간이 안 맞았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비디오를 한번 찍든지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제분이, 이 자세와 유형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신체적인 조건이 동양인과 서양인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는, 그러니까 10m를 달렸을 때 자세가 보통 한국 선수들 달리기를 잘 못하면 상체가 달리자마자 바로 일어섭니다. 근데 미국 친구들 보면, 그러니까 베이스런을 퍼스트 베이스에서 세컨드 베이스 런 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한 10m 갔는데도 자세가 어퍼 체스트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 선수들이 활용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고 강의도 잘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래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면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튜브 아주 좋은 교재죠. 뭐 우리나라 또 원로 야구인 분들은 또 뭐 요즘 유튜브 보면서 훈련하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어제 제가 그 한국 스포츠 코칭 학회에서 일본 오릭스의 전력 분석팀 음, 예. 국가대표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전력 분석팀 성함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마사토 씨가 한 얘기 들었는데 유튜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바로 탁 떠버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떻게 설명을 했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 단계로 이렇게 잘 끊어서 해준 거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음, 네, 예. 여기 미국은 유소년기, 초중고등학교로 나눠봤을 때 러닝 훈련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장기에 따라 훈련 방식 차이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 보통 이제 미국, 네, 예, 6주를 시작할 경우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이 이제 야드를 쓰겠습니다. 제가 미터하고 야드하고 뭐 한 90cm, 9cm 정도 거의 차이 나니까, 비슷하니까요. 예, 네,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 U12 정도, 그러니까 그냥 성장기 이제 아직 뭐, 그로스 플레이트가 오픈돼 있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줄지요. 같은 OL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피드에서 차이도 날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통 10야드 정도, 그러니까 9m를 한 5번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연습할 때 한 10야드, 그리고 12살에서 한 14살 정도는 15야드, 그 다음 20야드,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5야드 정도씩 인크리즈 하면서 스피드를 측정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정확한 폼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팀 훈련 전에 이제 어떻게 코치님들이나 어, 트레이너 분들이 이제 그걸 그 팀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리고 또, 되면 이제 한 네, 6주 정도 지나면 45에서 50야드 고등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목표가 펄스 베이스에서 세컨 베이스 정도 뛰는, 그러면 27, 20, 한 54, 60m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한 3주 정도부터 지나면, 그러니까 런을 방식을 스트레이트에서 좌에서 우에서 좌도 뛰고, 그 다음 다시 베이스 런을 할 때 45도 각도로 베이스들을 지나가지고 바로 90도로 꺾는 게 아니고 45도로 꺾어서, 그러면 중견수 정도 되는 거리 정도를 목표 지점을 해서 그렇게 달리는 거죠. 네. 그러면, 됐습니까? 예. 네. 혹시 여기 지금 보니까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 몇 분, 뭐 코치 트레이너 선생님들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혹시 좀 자신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얘기 좀 듣고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듣고 오늘 시간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초.
아니면 제가 한국에 가서 뭐 시간이 잘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학교에서 초청을 해주시면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한 번씩 뛰면서 뭐 무료 봉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한번 같이 클리닉 한번 6월 7일 날 오시면 그럼 언제 다시 돌아가세요? 27일인데 제가 우리 따님께서 K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서울과 제주도를 가야 되겠답니다. 그래 아, 갔다가 대구에 한 16, 17일 머물 예정입니다. 드라마 촬영지 답사 예, 여행 예, 가시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위블 콘서트인가 해가지고 뭐 그게 네. 뉴, 뉴진스, 라사라파 뭐 이거 봐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표 구하기 어려울 텐데. 예, 못 구했는데 그 뭐 네. 근처라도 가보기 싶답니다. 예,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가고 여기 싶네요. 마지막 또 질문이 또 예,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일단 여기 아이들이 직접 참가해서 하는 클리닉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거는 한번 선생님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예, 짧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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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런 스프린트라든가 이런 거 좀 뭐 예, 하는 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예, 제가 그러면 뭐 20, 그러니까 넷째 주에 하루 정도 네, 시간 낼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예, 네,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질문이 또 네, 클래스 마련해 주시면 너무 꼭 참석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예. 초등학교 야구부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미국의 유소년 야구 시스템은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 요거 조금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처음에 최청래 선생님께서 이 유소년 야구 시스템에 대해서 뭐 리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그 마칠 건데 이제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일단 유정학 원장님부터 제가 아까 사실 일부러 좀 싸움을 좀 붙였거든요. 같은 이야기만 좀 하면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생각이라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는 요새 코치님들 모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당위적이고 모호한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이를테면 체력, 기본기, 정신력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맞는 말이야 다. 근데 좀 체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민첩성, 지구력, 정신력에도 평정심, 인내심, 극기심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예. 무슨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달되는 체력의 요소가 다른데 러닝을 많이 해야 체력이 좋아진대. 나는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 예. 그건 무조건 아무 음식이나 아니 무조건 애들 그냥 많이 뭐 먹으면은 그냥 뭐 키 크는 거지. 뭐 우리 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서 다 잘했다고. 아, 나 이런 얘기 그냥 일반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나는 코치나 트레이너들은 이런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뻔한 얘기들은. 음,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어, 이야기를 했던 거고, 하여튼 오늘 좀 어떠셨는지. 아니 아, 저는 저도 얘기할까요? 좋았습니다. 예, 예, 네, 하십시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도 되게 즐거웠고요. 원론적으로는 유소연 선수의 운동은 늘 즐거워야 되는 거가 가장 핵심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트 체육을 꿈꾸는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선수들한테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월등함, 수치상, 장부상, 기록상 그런 월등함을 가져서 본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최천 선생님. 아니 저도 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토론을 하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재밌게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강의만 하면 딱딱하게 저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으니까 그 뭐 저도 또 더 뭐야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한테 뭐 정말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요, 미국에서 딸내미, 저희들이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레슨하며 왔다 갔다 하루에 한 2시간 또 운전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노력들 또 뭐 또 크게 너무 바라만 보시지 마시고 그냥 학생들한테 조금씩 더 동기부여를 주시면 친구들이 조금씩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한국어로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처음이죠. 아니 저 한 석 달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글이 잘 안 되네요. 예. 펜실베니아와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영어. 예. 예, 예. 알칸사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참여해주신 뭐 분들, 코치, 트레이너,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일단 공식적인 그 행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